안녕하세요. 만점교육원 이원장입니다. 6강 요양보호 업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신체 기능 증진과 질 향상에 기여한다. 무슨 질? 삶의 질 항상 기여한다. 메슬로라는 학자는 욕구 5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했어요. 자, 생적욕구 제1단계예요. 제일 하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러분, 요 중간은 안 외워도 문제 안 나와요. 생적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 요것이 나옵니다. 제일 생적 욕구는 먹고 자고 싸고 입고 하는 거예요. 배설, 식욕과 배설 부분이에요. 자아실현의 욕구는 이제 모든 최고의 욕구 실현입니다. 욕구 실현. 그래서 여러분, 자아실현과 생적 욕구 반드시 알고 계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요양보호 업무 유형과 내용 보겠습니다. 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요것이 4개가 방문 요양이에요. 자, 볼까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서 지원, 말법 격려, 위로 상담,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외우기가 복잡해요. 어떻게 외우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자, 볼까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자, 수급자와 대상자예요. 플러스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신체 접촉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받고 바로 세면도움 어때요? 신체 접촉이 일어나죠. 부강관리도 마찬가지고 머리 감기기,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다 신체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 외우려니까 복잡하는 거야.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신체 접촉이 일어난다. 학교 외우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볼까요? 구강관리 하다 보면은 뭐뭐 필요해요? 칫솔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치약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수건도 필요하죠. 수건 필요하잖아요. 자, 이런 것을 준비해 주는 것도 구강관리다. 그 다음에 지켜보는 거, 어르신이 양치질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구강관리다. 또 지켜보기만 합니까? 지도해 주는 거, 지도.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도해 주는 거. 요것까지도 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몸 단장할 때 한번 지켜보기도 하고 여기에 지도하기도 하고 이거 똑같잖아요. 식사도움도 마찬가지예요. 식사도움을 할 때도 지켜보기도 하고 지도하기도 하고 이것도 다 같이 똑같은 맥락에 다 포함된 거예요. 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뭐다? 요양보호사 혼자 하는 거, 혼자. 요양보호사 혼자. 취사 혼자 하잖아요.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수급자만을 위해서 해야 돼요. 보호자나 가족을 위한 행위는 하면 안 된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응. 자, 개인활동. 병원에 가는 건 개인활동이죠. 은행에 가는 건 개인활동이죠. 자, 은행까지 가는 것을 동행, 병원까지 가는 것을 동행, 그 다음에 동사무소까지 가는 걸 동행. 그죠? 그 다음에 시장 보기 같은 것도, 시장까지 따라갔던 것도 동행. 자, 그 다음에 은행에 창구에 가가지고, 자, 입출금 전표를 해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뭐 하는 거, 송금하고 이런 것은 일상업무 대행, 업무 대행 서비스. 그죠? 병원에 가가지고 접수하고, 처방전 받고, 약 처방 받고, 약 타오고, 이런 것이 일상업무 대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서지원 서비스는 말법,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정서적인 부분이죠. 정서적인 부분. 말법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생활상담. 이런 것이 바로 정서지원 서비스예요. 다음 의사소통 도움. 여러분 도움이라는 말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의사소통한다는 말은 뭐예요? 당사자 간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움은 뭐예요? 도움은 중간자 역할입니다. 자, 수급자예요? 요양보호사예요?
여기가 자녀예요. 어르신이 자녀한테 편지를 쓰려고 그래요. 쓸지를 모르잖아요. 글을 모르고 또 글을 알더라도 이 손떨림 때문에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아들한테 편지를 쓸 테니까 좀 받아서 적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들아 잘 썼냐, 엄마는 건강하게 잘 산단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쓰고 나서는 요양보호사는 편지를 쓴 걸 읽어줘야 됩니다. 왜? 잘못 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바라는 내용대로 불러준 내용 썼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확인하면 오케이 했다요. 그러면 가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편지가 왔네, 답장이. 그러면 어르신이 글을 모를 수 있고 눈이 어두워서 글자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 불러줘야 돼요. 읽어줘야 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의사소통 도움이에요. 자, 뿐만이 아니라 콜대, 어르신이 지금 이동수단이 없을 때 전화를 하잖아요. 장애 이동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 가지고 몇 시까지 오세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콜벨 서비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편지 읽기, 그 다음에 대필하기, 아까 편지 대필했죠. 대필하기, 그 다음에 또 글쓰기, 글 읽기, 이런 것도 다, 책 읽기, 이런 것도 다 의사소통 도움이에요. 도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 나왔었어요. 다음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자, 여러분,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가 기능회복 훈련, 기능회복이 뭐예요? 치료잖아, 치료. 치료 훈련 서비스다. 그러니까 훈련, 치료, 훈련, 치료 나오네요. 치료 훈련 서비스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치료와 훈련이 들어가 있는 것이 답이에요. 치료와 훈련이 들어있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신체 인지활동 프로그램 뭐예요?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인지향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능회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치료훈련이에요. 이것도 치료훈련이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치매 어르신의 행동변화 대처. 행동변화가 어떻게 된가를 대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급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응급서비스, 응급상황 대처예요. 다음 다시 볼까요? 자, 시설환경관리 서비스. 친구 린넨이, 린넨이. 병원에 가니까 침대에 시트 깔려 있죠. 그냥 환자복 같은 이런 것들이 린넨이에요. 환경격리, 물품관리, 세탁물 관리. 간호처치 서비스. 야, 간호처치 서비스는요, 의료인이, 요 행위들은 다 의료인만 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든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의료인 행위예요. 투약,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배설간호, 영양간호, 그 밖의 처치, 통증간호, 의사진료보조, 이것이 다 간호처치 서비스다. 의료인이 하는 거다. 요양보호사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석션까지 있어요. 석션이 없나요? 호흡기간호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의료인이 하는 거다. 의료인은 누구를 보다 의료인이라고 그래요? 의사, 치과의사하고 달라요. 치과의사는 시험 따로따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요것을 가지고 의료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산사는 뭐예요? 여러분 3파라고 알고 있죠? 조산사는 간호사의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봐야지. 1년 이상, 몇 년 이상 간호 임상경력이 있고, 그래야지, 그러고 나서 조산사 시험을 봐야지만 조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간호사보다 높아요. 자, 여러분,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 사례 모음 페이지 48페이지가 있는데, 요거 원체 많다 보니까 수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례 꼭 읽어보셔야 돼요.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옵니다. 대처 방안 사례 모음은 이해를 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여러분, 우리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은 이해하는 시험이에요. 이해. 외우는 시험이 아닙니다. 다음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전에 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야,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가 뭔가 파악하거나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잔존 능력이도 되고 잔존 기능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게 놔두는 거예요. 못한 부분만,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엄청 중요해요. 왜? 인지 능력 없는데 이게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파악하거나 인지 능력이 없으면 그분이 하는 말을 고지것도 들으서는 안 돼요. 이걸 체크해 가지고 보호자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어르신이 이렇게 한다. 보고해 가지고 예를 들어 어르신의 물건을 버리거나 또 뭐 할 때 요구할 때 이런 것은 반드시 동의를 구한다. 비밀 누설 금지 원칙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은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돼요. 어르신은 가정사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뭐 결혼사 이런 것까지 모든 그 정보가 여러분이 요양보호사가 얻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마치 자랑하듯이 친구들한테 혹은 지인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밀누설 금지 원칙. 이거 개인정보 보호 위배되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명예훼손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밀누설 금지 절대 지켜야 한다. 대상자 상태를 관찰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상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대상자의 상태가 관여없이 그냥 기계적인 서비스는 안 된다. 기계적인 서비스는 안 된다. 틀에 맡은 서비스는 거예요. 정형화된 서비스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와가지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냥 가는 거, 이건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건 기계화된 서비스예요. 이건 안 되고, 자, 서비스를 강요하지 안 해야 된다. 서비스를 안 받고 싶은데 그냥 강제로 막 받아라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모든 서비스에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상자에게만이에요. 이 만이라는 건 어떤 뜻인지 아닙니까? 뭐뭐에게만, 뒤에가 부정이 나오면요, 부정이 나오면 어떤 뜻이냐? 다른 것도 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도 해라. 근데 뭐뭐만에 긍정이 나오면은 그것만 해라는 뜻이에요. 그것만.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 그 자녀들한테, 자녀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 영어 공부를. 너 영어 공부만 할래? 영어 공부만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어 공부만 하지 마라. 부정이 왔네요. 그러면은 수학 공부도 하고 국어 공부도 하고 다른 공부를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 영어 공부만 해라. 긍정이 왔네요. 그럴 때는 영어 공부만 하는 거예요. 요 만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만 제공해야 된다. 서비스를 추구하거나 변경될 때는 무조건 시설장에 보고하는 거예요. 의견이 상충될 때는 마찰을 피하고 보고, 누구한테? 시설장에게. 자, 예기치 못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보고, 누구한테? 시설장한테. 흡인, 유관삽입, 관장, 도뇨 등 모든 의료행위는 금지. 누가 한다고? 의료인이 한다. 의료인.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진행한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요,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급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마지막에 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응급처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위급한 사람부터 응급처치를 해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양보호 업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좀 소홀하죠? 예, 이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쉽게 우리 자격증을 취득할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제 이원장이 드리는 강의 꼭 잘 듣고 그대로 또 기억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